1258기가 58기 맞죠? 1258기가 오늘 상병을 달았죠. 네. 원래 2월 1일부로 다는데 오늘 상병 어제 진급식을 하고 이제 벽돌이 3개가 됐습니다. 벽돌 한 개 무게가 보통 1톤이라고 그래요. 네, 2등병은 하나잖아요. 하나는 정말 외로워요. 근데 두 개 딱 달면 그때부터 좀 의지가 달라요. 2병하고 1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2등병은 일단 실무지에서 혼자 못 돌아다녀요. 선임 해병들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근데 1병을 달면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서함 주소로 돼 있는 데는 거기서 받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으면 2등병 때는 본인이 막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왜? 2등병이 무슨 간이 정말 배 밖에 나왔다고 혼자 돌아다니겠습니까? 부대 안에서. 그래서 받아도 말도 못하고 찾아오지를 못해요. 또 반송 조치를 때리죠? 안 찾아간다고? 저희도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을 받죠. 반송 문자가 3번인가 오더라고요. 안 찾아간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2등병 때 어떻게 그걸 당당하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좀 힘든 얘기인데 행정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죠? 좀 찾아다 달라고. 그때만 행정관님이 저랑 또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군생활도 또 거의 같이 했더라고요. 제가 소대장 할 때 그때는 이제 행정관이랑 하는 선임하사라고 했죠. 그죠? 그분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군생활을 했던 그런 시기에 그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아드님이 군대 왔냐고. 예. 그 전공책을 보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또 뭐 부모님도 2등병 부모님들은요 마음이 부모님도 2등병이에요. 그죠? 아니 병장 아버지 되니까 병장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근데 2등병 때는 2등병 돼요. 지금 1265기나 66기는 훈련병이잖아요. 66기가 지금 이제 빨간 명찰 따라서 부족 해병 이제 65기가 이제. 근데 아직 수련은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훈련소에 있죠. 그죠? 근데 실무지 가봐요. 또 그때부터 부모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실무지 가면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보이시피싱 이거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해병인 삼촌이 뭐 영상 찍어서 뭐 집을 사겠습니까? 돈을 뭐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하지 말라고. 이거 뭐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요새 보이시피싱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훈단에서 전화 오는 것도 보이시피싱 전화인 줄 알고 또 안 받는 경우도 꽤 있죠. 훈단에서 오는 전화는 번호가 02-569-1414인가요? 네. 그 번호 오는 전화는 훈단 전화예요. 그 번호는 꼭 받으세요. 그 번호가 주말에 온다. 그건 아드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 외 전화들은 받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너무 많은 잘못된 전화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실무지 떠나는 날 또 수료하고 그 다음날 보병들 실무지 떠날 때 옆에 버스도 타고 가고 일반 고속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뭐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옆에 우리가 말하는 군인 반대말이 민간인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핸드폰을 빌려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한 통 하는데 모르는 전화라고 또 안 받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분이 빌려준 거예요. 아들내미 생각해서. 저 같아도 빌려줘요. 야, 너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 좀 해라 하고 빌려줘요. 근데 그분들이 빌려줬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생소하다고 안 받아? 그럼 그 아드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전화 못하니까 얼른 받아봐 하고 했는데 안 받으시면 아저씨가 야, 내 엄마 안 받는다. 그냥 끊어라. 할 수도 없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난 또 하라고 그래요. 뭐 2번이나 3번이나 하래요. 근데 받아야 말이죠. 그럼 나중에 아들내미 가고 나서 부대 다 들어갔는데 전화가 와요. 혹시 누구시냐고. 누구시긴 누구세요? 아드님 전화번호
전화 빌려준 사람이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2018년 7월 달에 우리 아들이 1236기로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 군단에 있었는데, 기종. 7주 마치고 실무지로 이제 해병대 사령부로 갔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그때부터인가 기죠? 이제 실무지에서 쓸 수 있게 해줘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보내줬죠. 보내줬는데, 낮에는 못 써요. 일과 시간에, 그죠? 근무 끝나고, 6시 넘어서, 점호 전에, 한 8시 전까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이 보안 스티커 붙이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앱을 까니 어쩌니 하는데, 그때는 이제 카메라 못 찍게 이렇게 가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냥 하는데, 애들이 뭐, 그때 전화 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톡 같은 거 좀, 카톡 같은 거 좀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낮에, 그때 우리 아들이 이등병이었나? 지금 이등병, 그때 우리 아들이 20개월 할 때니까 이등병을 좀 달았죠? 실무지 가서. 한 2달 있었죠? 낮에 와이프한테 톡이 왔어요. 엄마, 뭐해? 하면서 톡이 왔는데요. 그래서 와이프가, 갑자기 일하다가 톡이 오니까, 아들이니까, 그래, 엄마 이래야 뭐 어쩌고 하는데, 엄마, 나 저기 뭐, 선임이 뭐, 돈 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나 보더라고요. 핸드폰이 뭐 어쩌고, 그죠? 그런 내용으로 톡이 왔대요. 근데 와이프가 일하는데 바빠서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톡을 못 보고 이따가 할게. 그리고 그 뒤에 답을 못 하니까 계속 뭐라고 톡이 온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도 안 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끊어지고 저한테 이제 톡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톡이 온 거예요. 근데 아빠 뭐 해? 바빠?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군대를 보내놨더니만 아빠한테 반말을 배웠나. 아빠가 몇 낀 줄 아냐고. 너 엄마 1236기지만 아빠는 이 새끼야. 욕하면 안 돼. 아빠 엄마 장교 30개 이놈아. 오다 대고 아빠한테 반말이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또 존댓말로 답이 오더라고요. 아빠 뭐 하세요? 야 이놈아 그렇다고 해서 아빠 평상시 반말하는 놈이 갑자기 또 존댓말을 왜 존댓말이니까 어쨌든 톡이 또 답이 왔는데 뭐 돈이 필요하니 어쩌니 그런 게 왔어요. 우리 아들은 분명히 이 시간에 톡을 못 보내고 핸드폰을 못 사용할 텐데 그리고 이등병이 어디 감히 그 실무지에서는 제일 무서운 병사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옛날에 선도 하잖아요. 선도 해병이에요. 왜 선도냐면 우리 왜 국민학교 다니는 거 우리 시절에 국민학교라 했죠? 그때 정문 앞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도부잖아. 선도부. 해병대 행정실에 그 생활반에 제일 군기를 잡고 있는 해병이 선도해병이라고 그래요. 보통 상병에서 병장 달기 전에 상병에서 좀 짬밥 되는 친구가 선도해병을 맡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등병이 온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핸드폰을 꺼내갖고 아빠 뭐야 하고 카톡 보내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그건 분명히 가짜다.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내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끊으라고 그랬더니만 하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톡으로 문자를 보냈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을 보낸 적이 있냐니까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근데 이제 부모들은 아들이라 그러면 아니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아요. 왜?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막 아들내미 걱정이 가 있고 막 그러는데 엄마 뭐해? 그럼 바로 거기서 한 방에 갑니다.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찍은 영상 중에 제일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군대 간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전화나 또는 뭐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우리 때 어땠냐면 우리 때는 이제 DDD라는 전화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이니까. 핸드폰은 없었죠. 근데 전역하고 나서 삐삐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보, 우체국 전보 있잖아요. 따다다닥 치는 거. 그래갖고 그 전보가 와요. 마을이장한테.
훈련 받다가 다쳐갖고 급한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돈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농사 짓다 말고 그거 전보를 받고 아들이 당장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 뭐 부대에서 해주니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러면 거기도 그쪽으로 돈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죠. 그거 다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훈련 받다 총 잊어먹었는데 총값 안 물어내면 영창 간다고. 총값은 좀 싼 편이에요. 어떤 애들은 대포도 잊어먹었다 그러고. 그 대포값 얼마인지 아세요? 포탄값만 옛날 쌀한가마니였어요. 하나 나라면 쌀한가마니 날라간다 그랬어. 농사 있는 사람들 쌀한가마니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아들이 대포를 잊어먹었다니까 쌀한가마니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속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뻥이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뻥을 또 치냐? 진화를 하잖아, 이것도. 지금 5세대, 통신망 5세대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도 5세대야. 아들이 다쳤는데 전화가 와요, 이렇게. 아들이 다쳤는데, 지금 훈련 중에 다쳤는데, 부대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면 무료지만, 지금 부대에서 가까운 병원이 없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하고, 부대에서 물어줄 테니까, 일단 돈을 내야지. 그리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보내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 중대장이니 행정관이 이런 뻥을 쳐요. 근데 엄마들은 중대장이니 행정관이냐면 엄청 높아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막 당황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디다 보내면 돼요? 막 이래가지고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그건 사기입니다. 절대 보내시면 안 된다. 절대 보내시면 안 된다. 그것도 다 알아서 거기서 처리해요. 부대에서 훈련 중에. 저도 간부였잖아요. 제가 다치면 제 돈으로 일단 처리하고 다시 청구를 하는 한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해요.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괜히 또 죄지가 혼나죠. 별것도 아닌데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처리하고 나서 얘기해도 됐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돈 보내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중대장이나 행정관이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중대장이나 행정관이에요. 그죠? 국가에서 아들 잘 봐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들 다쳤는데 돈을 보내라는 그런 간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가짜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들도 옛날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요새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1월 25일 이제 일주일 됐네요. 그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1266기가 입소를 했죠. 아직 뭐 아무런 정식 입소된 그 통보도 못 받으셨을 때고 근데 뭐 연락 안 왔으면 정식 입소된 겁니다. 벌써 아드님들 저기 퇴소하게 되면 연락 와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주차를 접어드는데 참 많이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죠? 걱정도 되고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아들내미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전날까지도 못 느껴요. 딱 들어가고 그날 되고 돌아서야 이게 현실이구나. 얘 좀 있을 때 밥 한 끼라도 좀 잘해주고 뭐라고 안 할 걸. 아들내미 방문 딱 열어보면 없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찬바람이 쌍 불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해병이 삼촌이 1266기도 최대한으로 많이 응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시면 같이 열심히 아드님 응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 지나고 지금 이제 내일이 2월 1일이죠. 네. 2월 달도 지금 한파가 좀 예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2월까지는 참 추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데 훈련 받느라고 고생하는 아들님들 두고 부모님들도 마음이 참 안타깝겠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시기 지나가야 그죠? 또 실무지 가서 또 해병으로서 근무하다 보면 언젠가는 휴가도 나오고 해병의 삼촌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면 또 나오고 그죠? 들어가야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다 보면 전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휴가도 또 나올 거고 나오면 또 한 번씩 얼굴 보시면 또
처주가 나오면 있잖아요. 다 그래요. 처주가 나오면 막 좋아서, 그렇죠? 아드님 하고 같이 못 자요. 걔들 나오자마자 엄마하고 왔다가요. 바로 가방하고 옷 다 벗어놓고 친구들 만나러 가요. 그죠? 그리고 금방 그 첫주가 그 신병 유료가 끝나고 나면요. 그죠. 한 3박 4일. 또 뭐, 저기, 섬으로 가는 친구들은 4박 5일 정도 주는데,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섬으로 갈 때도 뭐 안 주고 그냥 바로 입도하죠. 근데, 돌아가는 날, 아유, 또 뒷모습 보면 짠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부대까지 데려다 주는 부모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랬지만은, 그럼 또 부대 담벼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가는 뒷모습 보면은 참 짠합니다. 근데 그 짠함이 쌓여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 때는요 얼른 들어가라고 그래요. 야, 너 조심했다가 좀 있다가 말년휴가 나와라 막 이렇게까지 해요. 근데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저번 영상에 영상 찍기 전에 그런 이제 뭐 어떤 아버님이 1264기 아버님이랬나? 혼단의 아들내미들 그 복장이나 그런 것들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쓰고 있는 모자는 이거는 체육활동 하는 체육복이 빨간색이잖아요. 모자도 이런 거 씁니다. 그럼 겨울에는 춥잖아요. 지금 한파가 찾아오고 그러면 춥죠? 이거 쓰면 춥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느냐? 어머니들 그 비니라고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 그죠? 비니 한번 줘보세요. 이게 우리 아들이 썼던 비니에요. 이거 되게 따뜻해요. 생각보다. 이게 머리에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글씨도 거꾸로 나오려나? 이 핸드폰이 거꾸로 돼서? 어쨌든 이 해병대 글씨도 써 있고 이 비니가 나올 겁니다. 요번 1266기 신병들 그 영상이나 사진 올려줄 때 머리에 쓰고 나오는 이 까만 모자같이 생긴 게 비니예요. 해병대 비니를 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따뜻하고 귀까지 덮어요. 그죠? 그리고 전투복에 궁금해서 항상 물어보는데 이쪽 명찰단은 쪽 오른쪽이면 왼쪽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놨죠? 노란색 팍 칠해놓고 뭐 어떤 사람 빨간색 탁 칠해놓고 그죠? 이게 뭐냐고 매기수 물어봐요. 제가 해병에 삼천하면서 한 30기수 우리 아들이 1236기니까 지금 66기까지 들어왔으니까 거의 31기수 들어왔나? 거의 3년이 다 돼가네? 그때마다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소를 하면 옷을 정품으로 A급을 동복 받고 위아래로 하복 받고 그 다음에 춘추복처럼 약간 좀 기지가 얇고 여름복보다는 두꺼운 춘추복을 받아요. 그죠? 그 세복을 받고 전투화는 2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무부대 가서 또 하나를 또 줘요. 그래서 총 3족을 주는데 훈련복은 그 근무할 때 입어야 되잖아요. 이제 실무지 가서. 근데 훈련 받으면서 찢어지면 안 되니까 훈련소에서 훈단에서 또 훈련 받으려고 입는 선임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줘요. 그걸 입고 훈련을 받으라고. 그걸 훈련복이라고 그러는데 훈련복을 밖으로 유출한다든가 전투복으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물려받는 거니까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 이건 훈련복만 입는다. 물려받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교육대별로 노란색도 칠하고 빨간색도 칠하고 이렇게 칠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잘못 보시고 우리 아들은 찍혀갖고 저기 뻘겋게 칠하고 다니나? 안 칠한 애들은 또 뭔가?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절대 걱정하실 거 없어요. 훈련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훈단의 7주 동안에 극기주 마치고 천자문 갔다 와서 빨간 명찰 수여식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달기 전까지는 명찰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노란색 명찰이 이쪽 색깔에 펜트 체크한 게 오른쪽에 단달했잖아요. 안 단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안 단 훈병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또 왜 안 달았나요? 바느질을 못 하나요? 그럼 어떤 어머니가 또 댓글을 참 멋있게 달죠. 어머니
요새 바느질 잘 못해서 그러는 훈병들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바느질 절대 안 합니다. 아니. 바느질 옛날 얘기예요. 저희 때 얘기예요. 저희 때는 제가 바느질 잘해갖고 막 달아줬는데 동기들 거에 다 달아줘요. 그래서 늦게 달으면 막 진짜 멀통 맞고 막 엎드리고 막 원산복귀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명찰 한번 줘보세요. 노란 명찰하고 빨간 명찰하고 차이점이 색깔 차이도 있지만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멋있죠? 근데 뒤에 보면 명찰 뒤에 보면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찍찍이. 뭐 유식한 말로 벨크로라고. 아니 근데 찍찍이랑 벨크로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쪽 판에 찍찍이 없어서 안 붙는데 이렇게 딱 붙으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걸 두 개 줘요. 훈단에서. 근데 전투복 있지, 훈련복 있지. 그러면 이걸 떼어서 자기 입는 곳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떼어서 붙이고 하는데 어느 날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붙였다고 그래서 아, 우리 아들만 왜 명찰이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주차 극기주 끝나면 마지막 날 금요일 날 훈련 복귀하면 빨간 명찰 수여식을 해요. 이렇게 여기다 붙여주는데 어떤 친구라고 난 얘기는 못하는데 64기죠? 1264기? 손 뭐 1사단에 근무하는 모 해병이라고 그 아버님이 손 해병님 아버님인데 그 아버님 얘기로는 이거 아까워서 또 주머니에 넣고 안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들만 이게 없어요. 다를까봐 안 붙였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해 준 이 빨간 명찰은 또 실무지 가면 선임들이 해줍니다. 게임이 틀려요. 게임이 그죠? 색깔 틀리죠? 모양도 틀리죠? 그리고 그렇죠. 1사단 가면 1사단, 2사단, 2사단 더 멋있게 해요. 와, 화려해요. 또 실무지 가서 받는 명찰. 이거 아이고 거꾸로 됐네. 생각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이건 참고적으로 해병대 사령부는 이렇게 해줘요. 명찰을. 근데 1사단 명찰 보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2사단은 또 꽤나 멋있어요. 다 멋있어요. 결과적으로 실무지 가는 게 더 좋아.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윗두리가 이게 일명 그 안에 입는 보온용 옷인데, 속옷인데, 우리 때 이걸 깔깔이라고 해서 깔깔이. 왜 깔깔이냐? 그냥 이름 깔깔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왜 황토색, 노란색 조금 연한 거, 이런 색깔? 이 깔깔이었는데, 지금은 군용 전체가 다 이걸로 나와요. 이거 제가 입어봤어요. 이거 제 아들 건데, 요새 안 입는다고 전역하고, 더 좋은 거 제 거 입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빠 보고 이거 입으라고 해서 제가 입고 있는데, 가볍고,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자크도 잘 되고, 이거 고장 안 나요. 옛날 우리 깔깔이 고장 나가지고, 빨래집게로 이렇게 찍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따뜻해요. 이거 생각보다 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죠? 이게 패션의 또 완성은 깔깔이라고. 그리고 주부세고 이게 네고먼가 웜넥인가 난 영어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걸 목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는 게 안 하는 거하고 엄청나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어갖고 목지가 야상 입으면은 흘러나가면 되게 추워요. 목이 추우면 막 다 추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주고 또 뭐가 있냐면 줘보세요. 이렇게 전투모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방탄모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상훈련할 때. 그래서 2월 1일부터도 1266기 영상도 많이 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1265기 수료식이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예정돼 있죠. 수료식은 코로나로 부모님들이 정말 못 가는 거는 안타깝지만 1254기 때부터 벌써 12기수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언젠간 좀 수료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래서 더 우리 1265기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는 수료식 영상을 밤을 새서라도는 못하고요. 퇴근하고 조금씩 해서 꼭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1266기는 부모님들도
또 아드님들 영상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해병이 삼촌이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병이 삼촌 유튜브를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3,000명이 넘어갑니다, 구독자가. 아, 근데 이게 오리지널 구독자만 3,000명이라는 거는 해병대 가족분들이잖아요, 다.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도 열심히 해서 이번에 2021년도까지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하는 해병의 삼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병의 삼촌하고 승무원은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 필수!